안녕하세요. 솔트구루의 한 줄 건강입니다. 오늘은 소금의 진실, The Salt Fix,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어, 인체에 얼마나 많은 소금이 필요한가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아, 소중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체에 얼마나 많은 소금이 필요한가? 정부 부처와 보건기관들은 주로 소금 섭취와 혈압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렇죠. 그리고 일반인들도 소금 섭취, 즉 과량의 소금 섭취는 혈압에 나쁜 영향을 준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들은 소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 일어나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대부분 간과해왔다. 즉, 소금을 적게 먹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관해서 사실은 어, 그렇게 주목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금 고갈의 위험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즉, 이러한 잠재적 위험에는 심박수 증가,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털수증, 그리고 인지장애, 골절, 심지어 식중독, 그리고 조직으로의 산소와 영양소 흐름의 손상, 소금이 부족하면은 몸 전체 모든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조기 사망까지 포함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위험이 아니다. 게다가 소금을 충분하게 섭취하지 않으면 인체가 투쟁 도피 반응,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반응이죠. 그래서 이 투쟁 도피 반응을 활성화하는 것을 더 이상 어렵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위장 내 감염증 위험이죠. 출혈, 뇌졸중, 심장마비와 같은 생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소금 섭취량이 적으면 설탕 중독을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현대인들은 소금을 빼앗기고 설탕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증이 대표적인 경우죠. 심지어 뇌에 있는 도파민 수용체를 민감하게 해서, 즉 소금을 적게 먹으면 도파민 수용체를 민감하게 해서 마약 중독에 취약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소금량은 개인이 처한 고향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사람마다 크게 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소금 자동 조절 장치, 솔트 서모스타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체의 소금 설정값, 이 소금 설정값은 우리가 이상적인 건강과 장수 및 종의 생존을 위한 최고의 기회를 유지하는 나트륨 섭취 수준, 우리 몸속에 얼마만큼 나트륨이 있어야 되느냐, 얼마만큼 먹어야 되느냐에 관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 인체의 소금 설정 값은 소금 자동 조절 장치에 의해서 조절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우리 인체 내에는 이렇게 소금 양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소금 자동 조절 장치는 인체 내의 최적의 나트륨 저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협업하는 뇌, 우리 두뇌 안의 아주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일련의 센서들을 비교하는 것으로 레닌, 안지오텐신,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 시스템, 즉 RAAS 시스템이죠. 이 레닌은 우리 이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효소예요. 그래서 이 효소가 뿜어져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은 간에서 만들어져서 혈액 속으로 뿜어지는 이 혈장 속으로 뿜어지는 우리가 폴리펩타이드, 즉 단백질 유사 성분이죠. 단백질보다는 조금 분자가 작은 그런 안지오텐신, 여기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거는 간에서 만들어진다 했죠. 그래서 이 안지오텐신이 또 나중에 이 신장의 부신 피질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인 알도스테론, 여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부신이죠. 물론 이제 이 과정에 또 폐에서 만들어지는 에이스란, 그죠? 안지오텐신 전환 요소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폐, 결국은 우리가 저염을 하게 되면은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그리고 폐에서 만들어지는 에이스,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에 지속적으로 이제 이 시스템이 작동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말은 뭡니까? 간과 신장과 부신, 폐가 지속적으로 활동한다는 거고, 이 지속적인 활동은 뭡니까? 이 장부의 피로를 불러일으키죠. 결국은 장부가 필요하면은 결국은 질병으로 이어지죠. 다시 말하면은 저염을 하게 되면은 이런 장부의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체는 어, 가급적 이 소금 보존 호르몬, 그죠?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이런 호르몬을 이 시스템을 활성화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면은 그때는 이제 병이 온다는 이야기죠. 이거 자체는 뭡니까? 우리 인체의 자기 보호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우리 인체를 보호하는 메커니즘. 그래서 인체가 어떤 때 소금을 섭취해야 되는가를 판단하는 메커니즘이죠. 인체가 소금 섭취를 엄격히 조절하는 것을 도우며 필요한 때 또 뭡니까? 우리가 소금을 갈망하게 만드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인체는 늘 적절한 양의 소금이 인체 속에 보유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항상성입니다. 항상성. 우리가 소금을 미네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양의 미네랄을 우리 인체가 늘 보여야 된다. 만약에 그 양보다 넘게 되면 뭡니까? 여러 가지 경로, 특히 신장을 통해서 소변을 통해서 내보내게 되죠. 그때는 뭡니까? 소변이 짜갑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저염을 하게 되면은 그 소금을 내보내지 못하고 뭡니까? 지속적으로 재흡수해야 되죠. 이 재흡수 시스템이 바로 소금 보존 호르몬 개가 작동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 인체는 장부는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체는 이렇게 미네랄 항상성 외에 여러분 잘 아시는 혈당, 그리고 혈압, 뭐 체온 또는 무슨 pH, 전해질 농도죠. 이런 쪽에 여러 분야에서 항상성 유지를 하고 있죠. 자기 보호를 위한 메커니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체가 소금을 갈망할 때 인체 내의 나트륨 함량이 너무 낮다는 것과 적절한 나트륨의 저장, 즉 소금 설정 값에 도달할 때까지 더 많은 소금을 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신에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소금 조절, 자동 조절 장치임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금 자동 조절 장치, RAAS 시스템, 우리 인체의 미네랄 어, 자기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자, 이상의 이 두 페이지의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R, A, A, S 시스템. 음, 우리 인체의 어, 자기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이 자기 보호 메커니즘을 계속 활성화시킨다는 이야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장, 그 다음에 간, 그리고 폐, 그 다음에 부신. 이 장부를 계속 가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 가동을 지속적으로 시킨다는 것은 이쪽에 피로 물질이 쌓이고 결국은 질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활성화를 좀 적게 시킬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음식을 좀 짜게 먹자는 거죠. 짜게. 이제 우리가 음식을 짜게 먹자 이러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거부감을 갖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 경우에죠. 미국 경우에 식약처가 FDA죠. 그래서 저염 정책을 실시했던 때가 2010년도입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저염 정책을 실시했죠. 정책이 저염 정책입니다. 음식 정책, 식문화 정책이 바로 저염 정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FDA 식약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은 결국 뭡니까? 혈압이 올라간다. 꼭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염할 것을 강조하죠. 우리나라 경우에도 우리나라 경우에도 우리나라 식약처 KFDA죠. 여기에서도 2011년부터 저염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매년 그 저염 요리 경연 대회가 식약처 주관으로 요리사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경연 대회를 매년 실시했죠. 이제 올해가 2023년 1월이잖아요. 결국은 우리나라가 저염 정책을 실시한 지가 벌써 13년이 됐습니다. 이 결과가 지속적으로 뭡니까? 만성질환자가 늘어났다는 거죠. 만성질환이 늘어났다. 사람들이 저염을 하게 되는 것은 그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나 어, 우리 음식을 짜게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몸의 어떤 본능적인 어떤 부분에서 그게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 저염은 지식이고 좀 짜게 먹는 것은 지혜다. 건강한 삶을 위한 하나의 갈망이죠. 미국 그 고혈압 학회의 어, 회장을 지냈던 데이빗 맥캐런이라는 분이 계세요. 데이빗 캐런. 이 맥캐런 박사가 했던 말이 뭐냐면요. 소금 섭취는 우리 뇌가 결정할 문제지, 뇌가 결정할 문제이지, 우리가 정책적으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능적으로 내가 좀 짜게 먹고 싶을 상태 같은 뭡니까? 짜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 그 내용을 또 추가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 소금의 진실 책자에 보시면요. 167쪽에 이런 말이 나와요. 신장 질환이 있으면 하루에 나트륨 6에서 7g. 이걸 우리가 이제 소금으로 천일염 기준으로 본다면요. 약 15.6g에서 18.2g 이상을 섭취해야 안정적인 신장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뭡니까? 우리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저염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수많은 그 연구 논문을 분석해 본 결과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일수록 소금을 많이 먹어라. 라고 그렇게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아니고 지식적으로 저염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몸이 원하는 대로 소금을 적절하게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오늘의 한줄 건강. 우리 몸이 작아지면 좀 더 건강해진다. 우리 몸이 작아지면 조금 더 건강해진다. 솔트브루의 한 줄 건강이었습니다.